자, 오늘은 부가시세 신고하기 전에 아셔야 되는 내용들 중에 요 매입세 불공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부가시세는요, 이제 요런 식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과세제 같은 경우에는 매출세, 그러니까 뭐 매출의 10%죠. 그 다음에 매입세, 그러니까 매입의 10%가 되죠.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얼마냐, 그래서 요거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되는데 여하튼 간에 이 두 식의 공통점은 매입세액이 높아지면 내야 될 세금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거를 신고하는 부가세를 신고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법으로 이 매입세액에 넣지 못하는 금액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여기에 넣어가지고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일단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 공제를 하려면 첫 번째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어야 됩니다. 요거는 사적 비용은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뭐 마트 장을 봤다,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식사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고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 첫 번째 원칙이고, 그 다음에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적격증빙이라는 건 세금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요런 것들을 적격증빙이라고 얘기해요. 왜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장부를 만들게 되면 그 비용에 이 적격증빙이 없어도요, 뭐 간이영수증 요런 것만 있어도 그 증빙분비 가산세를 조금 부담하고 그 비용에 넣을 수 있는 요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부가치세 신고는 그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이 적격증빙만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적격 증빙과 사업과 관련한 비용, 이게 대원칙입니다. 반드시 요거는 충족을 한 상태여야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요거를 충족한 그 금액들 중에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요,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만 기재를 하거나 이런 식의 부실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게 해준대요. 뭐 당연하겠죠. 이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 부가치세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건데, 여기 보시면 세금 계산서를 미수치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하죠. 여기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적격 증빙이 없으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근데 세금 계산서를 수치했는데 필요적 기재 사항이 부실 기재가 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적혀져 있으면 요것도 매입세액에 넣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당연하겠죠. 이건 무조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잘 아시죠. 이제는 그러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세세 매입세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이제 제외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종들 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경차나 아니면 뭐 카니발 같은 9인승 이상, 그 다음에 이제 화물차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돼서 운행을 하고 있다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사업 목적에 사용해야 됩니다. 사적 사용을 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접대비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바뀌었죠. 그러니까 접대비라고 부르는 요 접대 관련 비용, 요런 것들은 이제 매입세 불공제 항목에 들어가고요. 예, 이거는 이 비용의 이름을 회의비라고 하던 기밀비라고 하던 어떤 명칭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간에 접대 관련 비용이라 그러면 부가시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대신에 요건 좀 사항별로 판단을 좀 해보셔야 돼요. 같은 비용이어도 뭐 접대비냐 복리후생비냐 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판단을 해보셨다가 어느 쪽 비용이냐에 따라서 부가치세 매입세 공제 여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어떤 식의 누구한테 지급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항공, 고속버스, 철도요금 등의 여객 운송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동시에 들어가는 요 돈은 부가치세의 불공제 항목에 들어가는 거고요.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부가치세 공제 항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여객 운송업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요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부가시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한 금액이거든요. 단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언제 했는지를 보시고 그 전 공급 시기에 들어갔던 비용이다 그러면 이제 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건데, 요게 20일 이후에 사업자 등록이 된다 그러면 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면세 사업자, 간이과세자와의 거래거든요. 이건 당연하겠죠. 면세 사업자한테서 뭔가를 뭐 구입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부가치세가 없을 테니까 공제받을 게 없고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나 뭐 이런 것들은 발행 못 하거든요. 그래서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데, 대신에 간이과세자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서의 사용인데요. 요거는 해외에서의 사용한 건 당연히 매입세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가시세 10%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부가치세가 붙어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로 갖고 와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고요. 수입은 좀 다릅니다. 수입을 할 때는 정식으로 수입을 하게 되면 수입 면장 외에 관세청에서 그 수입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고요. 거기에 보면 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제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면세 사업자의 면세 사업에 사용한 지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과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만 매입세 공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요. 여기 이제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 회사는 뭐 과세 사업도 그 다음에 면세 사업도 같이 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뭔가를 매입해가지고 매입세를 주고 이 사온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어느 쪽 사업을 위해서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공제 여부가 갈린다는 겁니다. 이걸 과세 사업에 사용했다. 이건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면세 쪽 사업에 사용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매입세 불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양쪽 사업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이제 안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라 그러면 요거를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의 비율대로 나눠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건비나 뭐 기타 비용들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뭐 직원들의 급여나 아니면 3.3%를 원천 징수하고 프리랜서를 고용하거나 증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이렇게 증빙이 있어야 되는데 증빙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매입세, 그러니까 부가세세 신고할 때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항목들이 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러니까 신고하기 전에 미리 추려가지고 빼놓거나 아니면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그러면 매입세 불공제 쪽에 기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